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21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금 국회,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는 출입 기자들이 한 500개 언론사,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해서 500개 언론사에서 1,700명 정도가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자들만 1,700명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대 국회 때, 1988년 13대 국회 때 처음 출입을 했는데, 그때 기자가 한 30개 언론사에서 200명이 채 안 됐습니다. 한 170명 선 이렇게 됐는데, 170, 180명. 그때 국회의원이 299명이었죠. IMF 때 잠깐 273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동료 기자들과 나눈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0명 다 돼가는데, 국회 출입기자가 한 300명 되면은 국회의원 1대1로 다 마크해가지고 이 기사를 서로 풀하면 서로 공조를 하면은 국회의원들 기사는 하나도 놓칠 게 없겠다. 국회의원 한 명당 기자 한 명. 그렇게 해서 서로 그 기사를 공조를 하면은 국회의원들은 꼼짝없이 언론의 취재망에 들어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1,700명이 300명의 국회의원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21대 국회가 개원이 돼서 5월 30일 날 임기가 시작을 했으니까 오늘까지 한 20일 좀 지났죠. 20일 지났는데 국회에 보면은 출입기자가 여당 출입기자가 있고 야당 출입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출입기자는 민주당사를 출입하면서 국회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당 출입기자는 미래통합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다른 정당을 출입을 하면서 국회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 출입기자 1,700명 안에는 민주당 출입기자도 있고 통합당 출입기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취재를 하는 것인데 정당 출입은 나눠져 있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여당 출입기자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이 국회 안에. 저도 이제 국회 쪽으로 가보는데 국회 안에서 여당 출입기자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영날보 출입기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 출입기자들은 그 통합당, 특히 통합당 출입기자들은 요즘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국회, 그러니까 출입기자 수는 비슷비슷합니다. 언론사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어쨌든 출입기자 수는 비슷비슷한데 여당 출입기자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지금 중단됐죠. 원구성 문제를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취재를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취재를 하고 막 합니다. 하고 회의 때마다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또 지금 3차 추경, 코로나에 대비해서 3차 추경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그것도 또 막 취재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단독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단독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6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을 해서 법사위도 열렸고 법사위에서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당 국회의원들과 야당은 참석도 안 했으니까는 서로 그 말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도 취재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지금 북한에서 도발을 해서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국회 출입기자들이 취재할 부분이 많습니다. 또 가령 서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공격을 해서 나 같으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들도 다 여당이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 출입기자들은 바쁜데 야당 출입기자들은 정말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지도부는 없죠.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세시간에 놓을 것도 아니고 초선 의원들 불러서 아니면 근역별 의원들 이렇게 불러서 식사하고 막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를 하고 처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마라 이래서 장재건 의원이나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반발을 했죠. 그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논란이 일었는데 그마저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후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보수라는 말도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사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출입기자들이 상당히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이에 미래통합당은 총선에서 창패한 이후에도 점점 국민들에게 잊혀져 가고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실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 한국갤럽에서 총선 직전, 그러니까는 매주 여론조사를 하는데 4월 셋째 주, 4월 15일 날 총선이 있었으니까
그때 정당 지지율을 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이 41%, 미래통합당이 25%였습니다. 16%포인트 격차가 났죠. 그리고 총선을 거치고 나서 6월 셋째 주, 그러니까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발표를 보면은 민주당이 43%, 미래통합당이 19%입니다.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총선 때 격차가 16%포인트였는데 지금 24%포인트로 격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에. 8%포인트나 격차가 더 늘어났습니다. 총선 끝나고 나서 한두 달 사이에. 총선에 그렇게 참패를 하고도 또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25개 다 싹쓸이한 지역이죠. 대구, 경북, 홍준표 무소속 포함해서 다 싹쓸이를 했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갤럽 기준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에서 불과 40%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비해서 20대 총선에 비해서 선전한 지역이죠. 미래통합당이. 부산 경남에서는 오히려 24대 33으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여론조사에서 뒤져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하고도 비대위도 꾸리고 원내대표도 출범시키고 임기가 시작되고 했는데 더 떨어지고 있는 거죠.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국회 임기 시작 전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두 개의 정당, 두 개의 야당으로 가자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지만은 통합을 했어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통합을 했어도 여전히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당에 걸려가는 숫자 103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당에 걸려가고 있습니다. 최대 이슈는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죠. 원구성 협상인데 지금 원내 사령탑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를 비워놓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국회 다 비워놨습니다. 처음에 그 법사위, 원래 야당이 갔던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6개 상임위원회를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구성을 하고 원구성을 1차로 6개 상임위를 대상으로 완료를 하니까 거기에 반발해서 의원총회에서 내가 책임져서 사퇴하겠다. 조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의도를 떠나서 지금 전국의 사찰을 돌면서 일주일째 집거하고 있습니다. 조영 원내대표는 독실한 불교신자죠. 그래서 사찰을 돌면서 집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이미 여당이 초강수를 두겠다고 다 예고를 했던 대목이죠. 그 이전에 그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 보이콧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좀 여론전을 펼쳐서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때 국회 보이콧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기자들이 물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상황은 다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가서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했죠.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일방 독주를 하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강력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지 그 부분도 아쉽습니다. 물론 비공개된 부분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면은 그 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청와대 갔다 와서 협상 대상자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힐 게 있으면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구성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사표 한 장 달랑 던지고 지방으로 가서 사찰에서 집거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행동이죠. 21대 첫 원구성하는 그 협상에서 그 협상하라고 소속 의원들이 표결을 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원내대표가 됐고 부대표단도 구성을 하고 정책위 의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원구성 한번 본인이 실패를 했다고 그냥 본인만 사표 던지고 나가버린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 무책임하다 그런 그 지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이거 정말 하다가 안 돼서 국민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원내 장외로 나가더라도 지금은 원내대표면은 협상을 하는데 선봉에 서야 됩니다. 더 해봐야 됩니다. 그거 딱 한번 해보고 본인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원래
처음부터 뭐 전략도 단체로 잘못 깼지만은 그렇다고 직거를 하는 그 상황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그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 머물고 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조영 원내대표를 찾아갔네요. 찾아가서 좀 그 송원석 비서실장도 같이 가고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도 같이 가고 뭐 같이 갔는데 원내대표직에 좀 복귀하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복귀해서 좀 일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조호영 원내대표는 아직 뭐 상황이 변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기자들이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니 상황이 변한 게 없어서 복귀를 못 한다는 건 이것은 명분이 안 되죠. 본인이 상황을 변화를 시켜야죠. 본인이 그렇게 직거를 하고 뭐 절에 가 있는다고 해서 여당이 알았어 그러면 우리 뭐 상임위원장 떼줄 테니까는 뭐 협상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협상을 하든지 어떤 장애 투쟁을 하든지 해서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상황이 변한 게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비대위원장이 한 사람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사표 던지고 사찰에 가 있고 비대위원장은 비서실장 대동하고 뭐 국회의원 몇 사람 대동하고 쭉 사찰에 가서 마치 설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또 그 사진을 같이 갔던 원내 부대표가 찍어가지고 언론에 돌리고 그것이 지금 할 일인지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차라리 정상적이라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가서 해야죠. 근데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를 떠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뭐 3차 추경, 또 북한 도발 이런 게 이제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어서 뭐 찾아갈 수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협상 파트너를 여전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가서 그냥 그 협상에 나오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요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야당 출입 기자들이 할 일이 없다. 그런데 할 일이 하나 있어.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니 거의 뭐 24시간 통틀어서 살펴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가 올리는 SNS 글입니다. 그 SNS 글에 요즘 뭐 일면 보면은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런 글들을 찾아서 소개하는 것이 야당 출입기자들의 일처럼 됐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간데 없고 100명의 국회의원, 103명의 국회의원들은 취재거래가 안 되고 진중건 한 명이 취재거래가 되는 그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닌데 진중건 교수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워낙 야당 의원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는 진중건 교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30 최고위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서 촉출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들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국회의원 아닌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또 뭐 한마디는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진중건 교수 혼자서 다 합니다. 이번에도 사퇴 압박이 막 나오는 데 대해서 윤석열을 내치는 상황이 아주 볼만할 것이다. 정권 붕괴의 서막이 열리는 셈이다. 야,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야당에서 할 말들이죠. 윤석열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 한다. 지난번에도 살해는 권력 수사를 한참 할 때 주변에 검찰 간부들을 자천 인사를 하면서 완전히 수사 방해를 한 그런 일이 있었고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수사 의제가 거의 꺾인 이 상황에서 야당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고 윤석열을 어떻게 보면 보호를 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게 해야 되는데 전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실종돼 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진중건 교수가 혼자서 100명을 대신해서 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중건 교수가 잘한다. 정말 속 시원하다. 103명을 대신해서 혼자서 야당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도대체 유권자들이 뽑아준 103명의 국회의원이 진중권 교수 한 사람만큼도 역할을 못하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느냐, 그렇게 지적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